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은 페이지 40페이지입니다. 페이지 40페이지인데 복습을 해야 되는 이유가 지난주 게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서 페이지 40페이지에 여기 이제 지난주에 했던 거의 연장선인데 대한민국에는 개발할 땅하고 보존할 땅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어떤 땅은 개발해라, 어떤 땅은 보존해라 해놓고 규제가 같으면 안 되잖아, 그죠? 여기는 개발하는데 많이 개발해도 돼. 근데 여기는 보존해야 되니까 개발할 때 좀 많이 하지 마. 이런 규모 제한도 해야 되고 건축물의 용도 제한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땅인데 똑같은 100평인데 여기는 다세대 주택이 허가가 나는데 여기 땅은 다세대는 안 되고 순수 단독만 지어라. 그러면 이 땅의 용도에다가 뭐까지 규제한 거냐면 규모도 제한했지만 건축물의 용도 제한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용도 지역이 만약에 도시 지역 외의 지역의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있어. 네 가지 땅을 크게 네 개로 분류할 때 제가 예전에 2002년에 자연환경 보전 지역 땅을 아버지가 주셨거든요. 이제 아버지가 주셨던 땅이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수평리 150번인데 임야, 와, 임야. 밤나무 엄청 많아.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땅은 주는데 기분은 좋은데 별 의미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야. 할 수 있는 게 초등학교 있죠. 초등학교 그리고 농가주택, 묘지 관련 시설 이거만 돼요. 그럼 나는 내 목적에 맞는 거를 뭐 쓰고 싶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규제가 워낙 세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여기 도시 지역은 나눌 때 주, 쌍, 공, 녹. 오랜만에 아는 거 나왔다. 예. 아, 주거 지역은 예를 들어서 주거 형태로 쓰세요. 주거로 쓰는데 주거 외에 다른 것도 좀 넣게 해주겠습니다. 뭐 이런 걸 좀 나누는 거지. 그래서 전용해서 쓰는 주거 지역 있고 일반적인 기능 있었죠. 예. 그래서 전, 일, 준. 예. 그래서 전용해서 쓰고 일반적인 기능도 넣어주고 주거 기능에 준해서 다른 기능 넣어주겠다. 그러니까 용도를 정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늘어난 거지. 근데 원래는 도관농자 네 가지였는데 도시지역을 주상공록으로 세분을 하고 시행령에서 또 세분한 거야, 얘는. 근데 관리지역은 관리지역은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은 체계적으로 계획 짜서 개발하자. 그래서 걔는 계획 관리라고 하고, 야, 관리지역이라는 거는 기존의 농림지역인데 농림으로 지정하기가 좀 애매하니까 야, 너 일로 와봐. 관리적으로 넣게. 근데 얘랑 비슷한 냄새를 풍겨야 되는 거잖아. 비슷한 냄새를 풍기려면 농산물, 임산물 생산 지역이니까 뭐라고 하면 되겠네. 생산 관리라고 하겠다. 그럼 생산 관리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거 옛날에 농림 지역이었던 애구나. 이게 느낌이 와야 돼요.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말 그대로 여기 무슨 글자 썼어요? 이거 자연환경을 보존하겠다. 그럼 얘로 지정하기 애매해. 그러면 관리로 가는데 그중에 얘는 무슨 관리? 보존관리. 그럼 여기서 네 가지 중에서 제일 좋은 땅은 뭐야? 도시적이죠. 개발할 수 있는 땅이니까. 그럼 얘에 준한 땅이 뭐네? 그럼 세 가지 중에 뭐가 제일 좋겠네? 계획관리. 그 다음 좋은 거는 생산관리. 쓰레기는 보존관리인 거야. 그걸 왜 외워요? 여기서 왔는데. 예. 그러면 세분을 시행령에서 했는데 농림지역을 세분하려고 했더니 세분하기가 좀 애매한 거야 얘는. 그냥 놔둬. 그냥 농사 짓는 땅들하고 나무 키우는 땅들은 통칭해서 그냥 농림지역으로 하지 뭘 또 세분해가지고 농림지역을 농지 위주의 지역 뭐 임야 위주의 지역 아니야 다 섞여 있어. 그래서 얘는 세분 안 하겠다. 자연환경도 세분 안 했어요. 그럼 얘를 지정할 당시에 이걸 우리 한꺼번에 부를 때 용도 지역이라고 했고 이 용도 지역의 지정을 할 당시에 무슨 계획으로 했어요?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 그 계획으로 했는데 결정원자가 시도지사 대장 예외가 국장이었거든요. 그럼 높은 사람부터 써야 되잖아. 그럼 국장, 시도지사, 대장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얘를 지정하겠대. 또는 변경을 하겠대. 그럼 지정 변경하고 난 다음에 행위제한의 규제는 계획으로 결정은 했으나 행위제한은 법에 있어야 돼요. 그럼 지금 하는 법 우리가 무슨 법 하고 있죠? 공법이라고 가면 안 놔도 예. 공법 중에 국토개법을 하는데
국토개입 법률 있고 국토개입법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어요. 그중에서 행위제한은 거의 시행령에 있어요. 자주 바뀌는 거라서. 그러니까 시행령에 있는데 그러면 전용주거는 아까 1종하고 2종, 일반주거가 1, 2, 3종, 상업지역이 몇 개로? 4개로. 중, 1, 6, 군. 야, 1월달이랑 달라졌다. 3월달 되니까 좀 안다고 이제. 공업지역은 이제 3개죠. 전, 1, 준. 녹지지역도 얘랑 비슷한 게 봐요. 도시로 개발하라고 해놨는데 얘는 그래도 좀 쉬어야 돼. 쉴 공간이 있어야 돼. 그래서 녹지라고 했는데 절대 개발하면 안 된다. 그럼 무슨 녹지겠네? 보존 녹지겠지. 농사라도 져라. 생산 녹지죠. 나중에 얘 주거용지, 상업용지가 부족해? 그러면 풀겠다. 자연 녹지예요. 현재 용도지역이 21개인데 여기 한 개다가 건폐율도 규제했고 용적률도 규제했었어요. 건폐율은 어떻게 돼요? 그럼 5, 5, 6, 6, 5, 7, 9, 8, 8, 7. 공업은 다 70. 나머지는 20. 요 계획관리만 40. 요거까지 했어요. 용적률은 100부터 시작하는데 100, 150, 200, 250, 300 준주거죠. 5글자 500. 1500에서 200씩 마이너스예요. 1500, 1300, 1100, 900. 0, 3, 300, 350, 400. 이하 다 80이거든요. 근데 생산 녹지랑 자연 녹지랑 계획관리만 100이야. 그럼 이게 이제 용적률 상한선인데 하한선은 최소 여기에서 여기 사이에서 조례로 정하십시오 할 때 다 50이거든요. 근데 100이 있었고 150이 있었고 200이 있었어. 200은 최소한이야. 200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디? 상업지역에다가 무슨 문제가? 준주거 포함해서 여기까지 해야죠. 일반 주거는 100이고 공업지역은 150에서 거기까지 하고 끝났던 거야 지난주에. 여기까지. 근데 지금 오늘 하는 게 여기. 요게 한 차례야. 그럼 건폐율과 용적률의 별도 규정이라고 한 거는 일단 법에서 상한을 정하고 해당 시행령에서 따로 정해서 조례에서 따로 정해라고 법에서 해놨는데 얘네들만큼은 야 여기는 좀 별도로 좀 적용하자 해서 건폐율을 규제하고 용적률을 규제하고 있지만 이 특광 특특시군 조례가 따로 정할 수도 있어 해서 얘는 따로 정한 거야. 얘는 여기 지역은 기존의 용도적 필요 없고 여기는 그냥 이걸로 적용해. 그러니까 별도야. 별도라. 오탄한 거 있네. 요거 0 지워야 돼요. 0 지워놨어요? 우리 두 번째 하는 거지 지금. 우리 지금 두 번째 하잖아. 이 책 가지고 지금 2번 하잖아요. 근데 집에서 혼자 보니까 3번 하는 거잖아. 집에서는 안 보나? 3번 하는 건데 내가 이걸 어떻게 외워 하면 막 짜증나요. 봐봐. 지금 현재 얘가 지정이 된 게 자연녹지 지정이 되면 원래 자연녹지 건폐율이 원래 아까 몇 프로였죠? 자연녹지 20이잖아. 20인데 얘는 개발을 뭐 해야 돼? 진행해야 되니까 별도로 10%더 줘 이거예요. 10%더 줘 해서 얘는 얼마까지? 30까지 주겠대. 자연녹지에서만. 그리고 도시지역 외에는 건폐율이 거의 대부분이 몇이죠? 잘 봐. 도시지역 외 지역 다 건폐율이 얼마야? 20인데 어느 놈만 빼고 얘 빼고 다 20이거든. 얘네들 20인데 야 여기 도시 바깥에서 개발진흥지구 지정되면 얘는 건폐율이 20이지만 야 니네들은 다 몇 프로 해줄게. 40.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요. 써볼게요. 건폐율이 여기 20, 20, 요거 40, 요거 20, 20. 건폐율이 다 20인데 얘만 40이었단 말이야. 근데 계획관리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100이고 나머지는 다 80이야. 다 20, 80이거든 이거. 보존할 땅은 다 20, 80이에요. 최대가. 근데 누구만 개발할 땅이 지금? 그럼 얘 빼고 지금 얘 바깥에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농림지역인데 여기다가 개발진흥지구 지한 거야. 개발진흥지구. 우리 용도지구 9개 중에서 요놈하고 칠학지구가 제일 좋은 거라고 했던 게 걔네들은 개발할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건폐율 규제를 풀어주니까 예를 들어서 100평 있던 애가 20평밖에 못 졌는데 야 얘네들은 50평 40평 더 짓게 해주겠대. 그럼 좋은 땅인 거잖아요. 그럼 개발진흥지구가 그럼 이거 도시 바깥에서 뭐 할 땅으로 바뀌었네. 얘는 개발할 땅인데 도시 바깥에서 개발할 땅이 누구야? 그럼 얘랑 똑같이 적용하는 게 맞지 않겠냐 해서 그럼 요 부분만큼은 건폐율 40에 용적률 얼마? 100을 적용하겠다 해서 도시지역 외에 지정되면 건폐율은 얼마? 40, 용적률은 100. 이 소리예요. 이게 왜 갑자기 뜬금없이 저기 써있냐 그러면 계획관리랑 똑같이 쓰려고.
여기까지만 이해하면 돼. 근데 이미 계획관리였던 놈 있죠. 이미 계획관리였던 요 땅에다가 개발진흥지구 정하면 이미 40%잖아. 이미 100이잖아. 그럼 근데 얘는 공장 질 거거든요. 공장 지려면은 공장은 옆으로 져요, 위로 져요? 그럼 공장질 산업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은 공장 질 거거든. 그럼 걔네는 40%를 좀 더 완화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 해서 신설된 거, 작년에. 자, 60%로 완화해주겠다 해서 어느 지역에라고 됐어요? 예, 계획관리야, 여기 계획관리. 오타 났어, 오타. 계획관리. 오타 못 찾아가지고 제가 지금 찾아주고 있는 거예요. 자, 계획관리는 원래 건폐율이 얼마였었지? 40이었는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공장지라고 한 거예요. 그럼 40%는 너무 적지 않냐? 그래서 여기 지역만 몇 프로로? 60%로. 그래서 이게 작년에 신설된 거야, 신설됐기 때문에 아직 시험에 안 나온 거지. 예.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무슨 말인지 알면 좀 이따 외우면 돼요. 예. 하나 더. 단어가 수산자원을 보호하겠다란 말은 물고기를 보호하겠다는 거거든요. 물고기를 보호하겠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땅 중에 제일 수산자원보호구역이 많은 데가 이쪽이거든요. 물고기 많이 잡히는 데야. 그럼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지역에서 여기서 공장을 하네. 그럼 공장을 하게 되면은 여기 공장의 폐수가 물고기 다 죽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공장 같은 거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규제하는데 물고기가 잡혔어. 한 마리 두 마리 잡힌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잡혔어요. 그럼 여기서 가공을 해가지고 보내는 게 맞아요? 이거 한여름에 보내다가 이거 다 상해서 다 처먹어라 이렇게 해야 돼? 예. 여기서 가공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원료의 생산지에서 하는 가공업을 원료 지향형 공업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는 수산물, 부산물 가공 공장 정도는 지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수산자원보호구역이 대부분 자연환경 보존지역이에요. 자연환경 보존지역 건폐율 얼마야? 이 집 갖고는 수산물, 부산물 가공 공장을 못 지니까 야 얘는 공장은 옆으로 가죠. 그럼 원래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건폐율이 얼마에? 20의 용적률이 80인데 공장은 더 짓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건폐율을 얼마로 해주겠다? 40. 그래서 얘 40에 요 그대로 80인 거야. 뭐 이해가 돼야 외울 건데 이게 실무 나가면 되게 경매 물건 나왔을 때 땅인데 토지용계획 확인서 봤는데 자연환경 보존지역인데 재 붙어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땅값이 되게 싸게 나올 거야. 그럼 저런 것들은 투자 가치 있다 해서 매수 신청 대리 공인중개사 할 수 있는 거 알죠? 뭐 그럼 경매 공부 해놔가지고 나중에 뭐 땅이 없다 그러면 내가 매물 없으면 경매 물건 중에서 찾아서 해주겠다 하면 되잖아. 공인중개사에서 핵심은 뭐예요? 매물이야. 중개사가 계약서 쓰려면 내가 매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초보가 매물이 있나 초보가? 나 이제 개설해서 개설 등록해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딱 했는데 손님이 저 아파트 보러 왔는데 그러는데 내가 아파트가 없어. 결론 이거지. GS 마트 하고 있는데 새우깡 사러 왔는데 새우깡이 없어. 어떻게 해요? 기다리세요 할 수는 없잖아. 그럼 빨리 만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내가 매물을 준비해놔야 돼요. 근데 매물 준비하려면 매물이 안 되면 어디서 찾아서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매는 그냥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이든 중개를 하는 사람이든 그냥 경매는 그냥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경매가 뭐예요? 또 여기서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요. 경매가 뭐야? 그럼 이제 경매가 뭐야? 그러면 이제 뭐 여러 명이 들어가서 제일 높은 금액 써서 1등 한 사람 뭐 이런 거는 대충 알잖아.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잘하면서 봤잖아요. 근데 경매는 원래 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채권자하고 채무자의 관계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권자한테 돈을 못 갚은 거야. 못 갚았으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찾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쪼르르 달려가 법원에 달려가서 저 자식 거 지금 내가 담보로 잡아놓은 거 요거 가지고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에 따라 임의 경매를 넣어달라고 하는 거야. 그럼 법원에서 알았어 내가 받아줄게. 그래서 얘네들 모아놓고 내가 이거 팔 건데 지금 현재 감정가가 5억이야. 지금 5억인데 사고 싶은 사람 다 모여봐 해가지고 모아놓고 5억 1천, 5억 2천, 5억 3천, 6억 쓴 사람 있어. 1등이 누구야? 그럼 걔한테 주겠다. 이게 경매잖아요. 그럼 이건 항상 채권자하고 채무자가 있어야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돈을 못 갚은 원인은 뭐야?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망해서 그런 거야. 안 망했으면 갚았지 뭐. 그럼 경매는 망할 때 좋은 거예요? 흥할 때 좋은 거예요? 망할 때. 경기가 좋을 때 나쁠 때. 지금 경기 어때요? 온통 경매 얘기만 하잖아. 그러니까 경매 물고 뭐 나왔다 막 이러면 사람들이 그거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움직여야 되는 시기지 경매로. 근데
자격증을 딴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물을 거기서 확보하셔도 돼. 근데 여기서 만약에 물건이 나왔는데 자연환경 보전적인데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됐어. 그럼 내 머릿속에 얘도 나쁜데 얘까지 걸쳤네. 아, 짜증나 이럴 거야. 용도구역은 나쁘다고 생각하잖아요. 오히려 얘는 나쁜 놈이 아니라 그 지역 내에서는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수산물, 부산물 가공공장을 지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20평 짓던 거를 40평 짓게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취락지구도 좋아요. 우리 용도지구 공부할 때 취락지구는 두 개로 나눠진다. 자연취락하고 집단취락.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으면 집단취락이고, 녹간농지 안에 있으면은 자연취락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녹간농장은 막 이렇게 띄엄띄엄 살고 있거든. 이렇게 띄엄띄엄 살고 있는데 얘네가 아침에 일어나면 조금씩 개발하고 얘도 조금씩 개발해. 그럼 얘네들을 한 곳으로 모으는 거야. 이렇게 와, 일로 와. 여기서만 취락 형성하고 여기는 놔둬라. 보존하게. 그럼 여기는 행위 제한을 뭐 해줄게? 완화해줄게. 그럼 자연 취락지구 지정되면 규제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완화해주겠다. 건폐율은 원래 녹간농자가 건폐율이 다 몇 프로죠? 거의 20%인데 여기는 60% 짓게 해주겠대. 건폐율 얼마까지? 60. 60이면은 좋은 거죠. 근데 얘가 위로 올라가 버리면 옆에 있는 나무 다 죽잖아. 그러니까 용적률은 별도 규정을 안 만든 거예요. 별도 규정이 없는 거지. 그리고 하나 더. 공원이라고 돼 있는데 대표적인 공원 그러면 유의시설이거든. 사람이 주말에 놀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한여름이 되면 놀러 갈 수가 없어. 왜? 땡볕이잖아. 그런데 유의시설을 지면 거기서 쉬면 되죠. 그러면 공원이 만약에 지정이 됐다. 예를 들어서 녹지 지역인데 건폐율이 만약에 20%인데 공원이 지정되면 유의시설 좀 지라고 건폐율을 좀 완화해 주겠대요. 몇 프로까지? 60%까지. 저기 올림픽 공원 가보셨어요? 올림픽 공원 가면 그 안에 체조 경기장, 수영장도 있고 뭐 많아요. 올림픽 그 관련된 게. 그게 건폐율 20% 갖고는 택도 없는 거야. 그래서 거기다가 유의시설 넣으려고 공원은 얼마까지도 해주겠다. 건폐율 60%까지 해주겠다. 근데 용적률은 이거를 별도로 정하면서 용량도 좀 늘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용적률은 100까지 해줬어요. 이거 공백이라고 그래. 뭐라 불러요? 동백이가 아니라 뭐예요? 공백이야. 그래서 이거 100이고 농공단지라는 건 농사를 전문으로 하는 산업단지야. 그럼 농산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면 뭐가 있어야 돼? 보관용? 창고가 있어야 돼서 얘네들이 창고가 지어야 되는데 농림지역이 건폐율이 20%라 농사는 졌는데 보관용 창고를 못 져요. 그래서 농공단지만큼은 창고 보관용으로 60%까지 완화해줬다가 최근에 기술력이 너무 좋아지니까 10%를 더 완화해서 또 개정했어요. 그래서 60이 아니라 얼마? 그래서 농공단지 나오면 몇 나와야 돼? 70 나와야 돼. 70. 몇이요? 70. 농공단지 얼마? 70. 농공단지 얼마? 70. 그리고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창고니까 1층, 2층까지는 짓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용적률을 좀 완화해주겠다 해서 농공단지는 150까지. 한번 따라해봐. 농공단지. 농공단지 150까지예요. 농공단지 얼마? 150. 농공단지 얼마요? 150. 농공단지 150이야.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농공단지 120 이상하잖아. 농공단지 몇이야? 150. 됐고. 공업지역이 건폐율이 원래 얼마지? 다 70인데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대규모 산업단지 져주면 70%를 좀 더 10% 완화해서 80까지 해주겠대요. 그래서 얘는 얼마까지? 80. 근데 공장 위로 보통 안 가니까 별도 규정이 없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거를 현재 요거 개정되기 전까지 이거 없을 때에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작년에 이게 신설이 돼서 계획관리는 건폐율이 40이지만 산업유통개발이 지정되면 몇 프로 완화해서? 60. 그럼 저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거를 개발진흥지구, 수산자원보호구역, 취락지구, 공원구역, 농공단지, 그다음에 공업지역 안에 국가산업단지. 그래서 개발진흥지구가 현재 건폐율이 용적률이 있어. 그럼 얘가 도시 외에 지정되잖아요. 외에 지정되면 건폐율 얼마? 40. 용적률이 계획관리랑 똑같이 40, 100이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부산물 가공공장지라고 건폐율 40. 용적률은 80. 이렇게 해놨었어요. 그다음에 취락지구 같은 경우는 원래 여기 지역에서만 얘네들 먹고 자고 하는데 뭐만 완화해줬지? 건폐율만. 건폐율 얼마? 60. 얘는 별도 규정이
올라가면 나무 다 죽어버리니까. 그리고 공원이 지정됐어. 공원 지정되면은 기존의 녹지 20%밖에 안 되지만 유의시설 넣으라고. 건폐율 얼마? 60. 그리고 공 100. 용적률 얼마까지? 100. 농공단지는 원래 창고지라고 하는 거예요. 창고지라고 건폐율 얼마까지? 70. 농공단지 150. 그리고 공업지구 원래 건폐율 원래 70인데 국가산업단지 같은 게 들어가면 80까지. 얘는 별도 규정이 없다. 근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도시지역 외인데 이게 계획관리인 거야. 계획관리에 산업유통개발이면 공장 짓는 거죠. 그럼 얘는 얼마까지? 혹시 요게 신설이 됐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자연녹지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원래 얼마죠? 20인데 얘 지정되면 30. 이게 별도 규정이라 얘가 3개가 늘어난 거예요. 출제한 사람들은 여기를 되게 잘 나는 거야. 되게 잘 내요. 그래서 우리 시험 보기 전에 저기 개수사란 절 간다고 그랬죠. 개수사란 절이 있어. 개수사. 한번 따라해봐. 개수사. 시험 보기 전날이 10월 24일이죠. 시험 보기 전날. 24일이잖아. 24일날 여기 9시에 가면 여기 버스가 하나 있을 거예요. 앞에. 사후역 앞에. 이렇게 해가지고 관광버스에 여기 이제 개수사행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요 버스 타고 우리 가가지고 쭉 올라가서 여기서 백배절하고 내려올 거거든요. 백배절하고 내려오면 여기 이렇게 해서 물이 흘러요. 물이 흐르는데 되게 깨끗해. 그래서 먹는 물을 뭐라고 그러죠? 용수. 용수가 너무 깨끗해서 팔딱팔딱 뛰더래. 그래서 용수팔이라고 그래요. 따라봐. 개수사. 용수팔딱. 올라가기 전에 여기 소림사가 하나 있어요. 뭔 사 있다고? 소림사. 소림사에서 얘네들 뭐 하고 있냐면 취공농공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다고? 취공농공. 취공농공. 얘네 물리치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봐. 개수사. 개수사에 가면 용수가 팔딱팔딱 뛰더라. 그래서 이거 개수 40, 용수 80, 100이야. 요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온 거예요. 개수 40, 용수 80. 개수 4, 용수 8딱. 근데 개발진흥지구가 만약에 자연녹지에 가면 20이 아니라 얼마로? 30. 계획관리에 산업유통개발이 지정되면 얼마? 60. 별도로 2개가 신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그리고 취공, 농, 공이라고 그랬죠? 건폐율이 60이고 60인데 공업지역의 농공단지는 공장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얼마까지? 70. 얘는 70이 아니라 80까지. 공업지역 원래 70인데. 얘는 별도 규정이 없지. 그리고 취락지 별도 규정 없죠. 공, 100. 농공단지 150. 150. 됐어. 해볼까? 개수, 취공, 농공. 2번 했는데 안 되면 포기해도 돼요. 아시죠? 한번 해볼게. 개수 40, 용수 80, 100, 60, 60, 얼마? 70, 80, 별도 규정. 농공단지, 공, 100, 별도 규정 없다. 5번 할 건데 안 되면 포기하시는 거야. 그렇지? 개수, 취공, 농공. IQ 80인 나도 외웠는데 100은 넘잖아. 개수 40, 용수 80, 100. 취락지구는 60. 별도 규정 없다. 여기 공원인데 많이 지라고 60. 공 100. 농공단지는 70. 농공단지 150. 공업지역이 원래 70인데 국가산업단지는 80. 별도 규정 없다. 그래서 특이한 게 자연녹지에 지정되면 요거는 20이 아니라 30. 계획관리에 산업유통개발 지정되면 60. 요게 신설이 뜻이에요. 이게 된 거지 이제? 마지막 한 번 불러요. 개수, 취공, 농공. 됐어. 취공, 농공 하잖아. 개수 40, 용수 80, 100. 취락지구는 60. 얘는 별도 규정이 없어. 공원 많이 지라고 60. 공 100. 농공단지는 70. 70인데 농공단지 150. 공업지역 70인데 국가산업단지 얼마? 80. 별도 규정이 없다. 특이한 게 또 자연녹지가 지정되면 여기는 30. 이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있죠. 여기 계획관리에 지정되면 60. 요까지만 하면 돼요. 별도 규정이에요. 됐고, 이 별도 규정 관련된 거 나오면 틀려라라는 문제거든요. 맞추라 문제가 아니야. 틀려라라는 문제인데 우리는 안 틀릴 거야 이제.
근데 지나가다 누가 야 내가 이번에 땅을 봤는데 지금 현재 용도 지역이 자연녹지인데 개발지구 지정됐어. 이거 어떻게 좋은 거야? 그러면 좋은 거야. 자연녹지는 건폐율이 얼마인데 원래 20인데 여기는 30%까지 완화해 준 거니까 땅이 1.5배 땅값 올라가는 거죠. 1.5배가 커졌잖아. 그럼 30%면 좋은 거지. 그 정도 알 정도의 수준이면 다 풀고, 그리고 용도지구는 좀 이따가 나올 건데 용도지구 몇 개 있댔죠? 9개. 9개 중에 방제지구는 요즘에 특별히 잘 나오는 이유가 용어 정의도 잘 나오고, 방제지구는 최근에 재해가 많이 일어나니까 지진, 산사태, 해일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재해를 막자고 둔 건데, 재해를 막자. 그런데 재해를 막을 거면 주로 어디가 재해가 일어나냐 했더니 바닷가의 해수면이 상승하는 거죠. 그러면서 연안 침식이 진행 중인 이런 지역이 주 대상이에요. 그래서 대통령령이 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방제지구를 지정 변경하려면 얘도 용도지구니까 무슨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데, 중요한 건 여기다가 방제지구 지정했어. 그럼 어떻게 재해를 저감할 건지 대책이 있어야 돼. 지정해놓고 가만 놔둬야 돼. 있어야지. 그래서 단어 하나만 기억하면 돼. 재해 저감 대책이라고 있어요. 재해 뭐라고요? 저감 대책.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에 야 방제지구에 재해를 저감하는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요 지문이 포함할 수 있다로 나오면 틀린 거예요. 재해 저감 대책 포함합니까? 반드시? 네. 그거 하나 기억하면 되고, 그럼 만약에 재해 저감 대책에 부합되게 재예방서를 설치까지 해놨어. 그럼 혜택 줘야죠. 인센티브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주거상호공업지역은 주상공은 원래 개발할 땅이라서 그런 지역은 140% 이하 범위에서 따로 완화해 주겠다. 그래서 주상공에서 얼마까지도 완화되네? 140, 1.4배. 1.4배의 뜻이 뭐냐면 용적률이 현재 200%예요. 200%에다 1.4배 하면 어떻게 돼? 280까지 완화해 주겠다. 그 뜻이에요. 더 짓게 해주겠다는 거야. 재해저감대책 말을 했으니까. 그 뜻이고,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세요. 방금 전에 했던 거 요겁니다. 이제 자, 도간농자 용도지역 정해놓고 주상공록 정해놓고 여기 일종 전용주거 지정해놨는데, 일종 전용주거지역 땅 이 사람이 100평 갖고 있고, 얘는 A 땅이고 얘는 B 땅이야. 그럼 A도 100평, B도 100평인데 A는 단독주택 되는데 B도 단독주택이 되거든요. 근데 A는 다세대를 못 짓는데 B는 다세대 질 수 있어. 이거를 땅의 용도에 맞게 행위를 규제해라. 여기 1종은 단독주택 중심이고 2종은 공동주택 중심이잖아. 그럼 여기는 다세대 질 수 있어야죠. 근데 여기다 다세대 지면 안 되지. 그럼 용도지역의 목적에 맞게끔 행위 제한을 하겠대요. 건축 제한을 하겠다. 그래서 1번 용도지역이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자, 이 용도, 이 종류, 이 규모까지는 내가 해줄게. 규제를 해주는 거는 법에 있어야 돼. 법에 어디? 대통령령을 국토기획법 다른 말로 뭐예요? 시행령이라고 그래요. 시행령을 대통령이 공포한다고 해서 대통령령이라고 그래요. 여기다 정할 건데 국토기획법 시행령 별표에 2번부터 22번에 표가 몇 개가 나오네? 맨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뺀 다음에 플러스 1 하면 개수 나와요. 22에서 2 빼면 몇이야? 20 플러스 1 하면 21개. 용도지역이 몇 개요? 21개. 21개 표로 다 만들어 놨다고. 21개를 표로 다 만들어 놔서 여기 1종 별표 1 이렇게 해가지고 별표 2 해가지고 여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이렇게 써 있어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해놓고 1 해놓고 이렇게 써놨어 이렇게. 그럼 여기 써 있는 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가능해. 근데 여기 안 써 있으면 내가 하려고 하는 게 다세대인데 이게 안 써 있어. 그럼 못 한다는 얘기예요. 아파트가 안 써 있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만 나열해 놓겠다. 이거 포지티브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법에서 대통령령에다가 정해 놓겠다. 그리고 이건 용도 지역이에요. 그리고 용도 지구는 행위자를 정할 때 고도지구 제한할 수도 있고 경관지구 할 수 있고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경관지구가 서울의 경관하고 부산하고 광주하고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해당 지역 내에서 니네가 자치적으로 법을 만들어라. 자치적으로 만든 법률을 뭐예요? 조례. 자치법규를 조례라고 그래요. 그럼 용도지구는 건물 규제를 할 때
용도 종류 규모 규제할 때 이 법에 만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특방 특특 시군 뭘로 정하래요? 조례. 그럼 이거는 조례로 정하는 게 대부분인데 조례로 정하지 않는 게 4개가 있어. 그럼 19개를 외울래요? 4개를 외울래요? 4개 외워두고 모르겠으면 전부 다 조례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시험 문제에서는 2개가 이제 제일 잘 나오고 3, 4번은 의미 없어요. 3번은 건축물 그 밖의 용도 종류 규모 제한은 용도 지역 지역 목적에 부합해야 된다. 목적에 적합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존의 용도 지역이 주거 지역이었는데 주거 지역은 다가구는 안 돼요. 단독은 되는데 근데 단독을 다가구로 용도 변경은 안 된다고. 그 목적이 안 맞아서 다세대로 용도 변경 안 되고 아파트로 용도 변경 안 된다고. 당연한 거 써놨는데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은 아까 시행령 별표 몇 번에서 이번에서 22번까지 써놨댔죠. 그 행위 제한을 적용하는데 21개 표를 다 못 외우니까 요 시험에서 언급하는 거 지난달에 할 때에는 아마 여기까지는 제가 외우자고 했는데 아파트까지는 그 다음번에 할 때는 얘까지 외워야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달이 지금 온 거야. 그래서 단독주택이 안 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시끄러운 데는 단독주택 안 되고요. 공해성 공업하는 데는 안 돼. 그래서 전용공업은 공해성 공업이잖아. 그러니까 전용공업이 안 되고 유통상업은 시끄러운 데잖아요. 그래서 유통상업하고 전용공업에서는 단독주택이 설치가 안 돼요. 그럼 21개 용도 중에 2개가 안 돼. 그럼 19개가 된다는 얘기잖아. 19개를 외우는 거는 좀 비상식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단독주택은 유전해서 안 돼? 그러면 나머지는 다 되나 보네. 그러니까 누가 물어본 거예요. 야, 일반 상업에서 단독주택 되냐? 되죠. 유전 아니니까. 제발 이해됐어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돼요? 돼요. 유전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외우지 않으면 이 문제는 절대 못 맞히는 거야. 근데 시험 문제는 단독은 너무 쉽잖아. 그래서 연립 다세대 아파트 중에서 그동안 시험에서 뭐가 제일 잘 나왔어요? 아파트. 여기 제일 잘 나왔어요. 일단 연립하고 다세대는 단독보다 조금 더 크다 보니까 안 되는 지역이 더 많겠네. 그래서 얘는 유전해서 안 되는데 유통상업하고 전용공업 둘 다 똑같이 써 있어요. 이게. 둘 다 안 되는데 추가로 안 되는 게 일반공업, 보존녹지, 보존관리, 농림, 자연환경이 안 돼요. 그래서 줄여가지고 이거를 유전1 보보농자라고 그래요. 뭐라 불러? 유전1 보보농자. 얘 추가로 안 되는 지역이야. 금지라고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림지역이면은 예전에 전원일기 세대들은 아실 건데 거기가 농림지역이잖아요. 거기에 가서 보시면 다세대가 있었나? 없어요. 없는 게 아니라 못 지은 거야. 농림지역이 안 된다고 해놨잖아. 농림지역이 안 되니까 농림지역은 단독주택만 되거든. 그러니까 행위 제한을 단독주택밖에 안 되니까 그것만 지은 거지 왜 여긴 다세대가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짓고 싶어 죽겠는데 못 짓게 놔서 이렇게 하는 거지. 행위 제한이라서. 그럼 얘가 더 크니까 안 되는 곳이 더 많겠네. 그래서 얘는 유전 1인데 이 녹지가 보존 녹지만 안 됐지만 모든 녹지가 안 되고 모든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유전 1 녹간농자 그다음에 11인데 일종 전용 주거는 단독주택 중심이라 안 되고 일종 일반 주거는 4층 이하라서 우리나라 아파트는 5개층 이상이에요. 5개층 이상만 지어야 되는 거야. 근데 4층밖에 못 짓는 곳에 어떻게 아파트를 짓냐.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아파트가 잘 나오는데 그럼 여기서 가능한 지역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봐봐. 여기서 하나, 둘, 셋, 4개 쓴 다음에 아닌 거 찾아라, 가능한 거 찾아라 이렇게 할 거야. 그럼 2종 전용 되는 거죠. 2종 일반 되고 3종 일반 되고 준주거는 돼. 같은 주거인데 1종 전용하고 1종 일반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나 3이 항상 답이야. 준주거는 당연히 되고. 그럼 2종 전용, 2종 일반, 3종 일반 답이니까 2, 3이라고 그래요. 2, 3. 아파트는 2나 3이 답이니까 문제 풀다가 아파트 나오면 2나 3 찍으시면 돼. 날 믿으라는 얘기예요. 시험 문제는 안 되는 거 4개 쓰게 돼 있어. 안 되는 거 4개 여기 있는 거 아무거나 막 써놔요. 이렇게 써놓고 그다음에 되는 거 찾으세요. 그러면 오케이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라도 안 하면은 뭐 다 외워야 되니까. 2, 3 아파트는 2나 3이 가능하다. 2종 가능하고 3종 가능하고 준주거는 당연히 상업 업무 기능 들어가니까 아파트 높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시험에 준주거는 이미 나왔고 그러니까 이제 또 나온다 그러면 2종이나 3종 찍자 이 뜻이에요.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은 우리 생활하는 지역 가까운 곳에 쓰는 상가예요. 그러니까 1종은 조그만 거니까 다 돼. 전국이 다 됩니다. 그리고 위락시설은 위락시설은 다른 데다가 주거 기능에다가 있는데 위락시설 넣어버리면 주거 기능을 좀 망칠 거 아니야. 공업 쪽에다 집어넣으면 일 안 하고 위락만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상업 쪽에서만 해라.
그래서 위락은 어디만? 상업만. 그러니까 상업지역만 가능합니다. 예. 기타 지역에서 안 돼. 그러면 상업지역에 숙박설이 따라다니거든요. 숙박은 누구 따라다녀? 위락설 따라다녀요. 술 처먹었으니까 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자는데 놀러 가서도 자야 되니까 추가되는 게 있는 거야. 그럼 도시 바깥에서 개발할 땅이 뭐죠? 그래서 계획 관리는 허용해 주겠다. 그리고 녹지 중에서도 개발이 가능한 땅 있죠. 녹지 놀러 갔는데 개발 가능한 땅, 자연 녹지. 근데 여기 자연 녹지는 관광지 안에서만 돼요. 관광지 안에. 혹시 제주도, 어저께 제가 제주도 갔다 왔는데 제주도의 특징이 뭐냐면 가운데 뭐가 있죠? 한라산이 있어서 제주공항 내리면 무조건 한라산이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이 어딜 가든 다 보여야 돼. 그래서 여기는 높이 제한이 있어요. 전부 다 개발이 여기 해안가로 개발이 돼 있어. 중개사무소가 1499개 있더라고. 여기 다 제주시 쪽에 있어요. 서귀포시 있고, 서귀포시 여기 보시면 거기 자연녹지 지역이거든요. 근데 여기 서귀포에 중문관광지라고 있어요. 중문관광단지라고 돼 있거든. 중문관광 뭐 단지. 근데 자연녹지잖아. 자연녹지 지역이면 여기 호텔 가능할까요? 호텔이 무슨 시설이야? 어? 숙박시설. 숙박시설은 원래 자연녹지 안 돼. 근데 무슨 지면? 관광지라서 얘네가 들어온 거야. 화이트 호텔, 신라 호텔 여기 있는 거야. 근데 거기 가면은 다 몇 층 이하야? 4층이에요. 자연녹지가 4층 이하라서. 다 4층 이하예요. 절벽에 있는 거는 지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 가봤어? 가봤잖아. 거기 그 건물이 안 높잖아요. 왜 안 높아? 국민 안 해봤어? 자연녹지라서. 근데 여기 지역은 상업지역이라서 얘는 호텔이 더 높아요. 여기랑 다르지. 그래서 뭐 당연히 상업지역은 가능한데 계획 관리랑 자연녹지 허용한다. 근데 상업 기능 있는 공업이 무슨 공업? 상업 기능 있으니까 허용해주겠다. 근데 준주거에다가는 주거 기능 떨어뜨리잖아. 그래서 준주거는 안 돼요. 그럼 얘는 항상 답이 나오면 준주거가 답이야. 준주거는 불가능하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준주거에다가 상업 기능 있지만 숙박은 안 된다. 주거 지역인데 숙박 들어오면 좀 약간 위락적인 부분이라서 안 되겠다. 됐고, 그 다음에 묘지 관련 허용 시설에서 자 묘지는 좀 사람들 사는 주변에 있으면 좀 그렇죠. 이게 그 우리 집이 주거지역 아파트인데 나오자마자 묘지가 있으면 그럼 우리는 남들은 다 뭐 리버뷰 파크뷰인데 우리는 묘지뷰잖아. 그럼 안 되잖아. 그 묘지뷰는 만들면 안 되니까 얘는 주상공에는 못 져요. 그럼 녹간 농자만 해야 돼. 그래서 허용되는 게 녹간 농자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우리 아버님께서 주신 땅이 자연환경이랬죠. 제가 아까 묘지 관련된 거 된다고 그랬잖아. 자연환경이라 되는 거예요. 묘지 관련해서. 종교 집회장은 교회, 성당, 사찰, 수도원, 수녀원을 종교 집회장이라 하는데 얘는 조용할 때 기도를 해야지 먹혀요. 시끄러울 때 해야지 먹혀. 뭐 시끄러운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시끄러운 곳이 전용공업지역이야. 전용공업지역은 돼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전용공업지역에서 안 된다. 이거 하나 기억해 놓으면 돼요. 생산녹지 생산관리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그냥 전용공업은 아예 안 돼요. 지구에서 이제 한 바퀴 돌 때 이렇게 해가지고 비행기가 돌잖아요. 위성이 돌면 묘지로 보이는 나라가 있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은 위에서 보면 다 십자가만 보여요. 어디 가든 십자가만 있잖아. 묘지처럼 보인대요. 근데 그거 없어. 그럼 전용공업이야. 그럼 저 포항 막 이런데. 그리고 일반 음식점은 주류 판매가 가능한 게 일반 음식점이고 주류 판매 안 되면 휴게 음식점으로 가야 돼요. 그럼 커피비는 술 못 팔죠. 걔는 휴게 음식점이야. 근데 여기 삼겹살, 뭐 예를 철판 볶음밥 뭐 이런 거 있잖아. 걔는 음료 팔고 술도 팔잖아요. 그럼 걔는 뭐야? 일반 음식점이야. 그럼 얘는 술 먹고 막 깽판 치는 애들 때문에 조용한 주거 지역에서는 못 하게 돼 있어요. 조용한 주거 지역이 어디야? 전용 주거 지역에서는 금지돼서 여기 시험에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요게 일단 21개 표를 다 못 외우니까 잘 나오는 것만이라도 몇 번 봐두고 찍자 이 뜻이에요. 그럼 요 정도만 봐두고 버리셔도 돼. 됐어요? 넘기세요. 자, 이제 요거는 조금 전에 용도 지역의 행위자는 어디서 정합니까? 그럼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몇 번에서? 이번에서 22번. 여기서 규제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하려고 그랬는데 얘네들은 다른 법에 따로 별도로 규제하겠다. 이것도 별도 규정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별도 규정 나오면 무조건 틀리라고 하는 문제야.
용도지역의 행위자를 별도로 개별법을 적용하겠다. 그러면 다음에 세 가지는 개별법 적용할 건데 만약에 전국당 중에 농공단지가 지정되면 얘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을 적용하겠대요. 이걸 줄여서 산개법이라고 그래요. 산개법.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인데 예를 들어서 밑에 그림 그려놨는데 자 여기 대한민국 땅의 용도지역 도, 관, 농 자 이거 지정이 돼 있잖아요. 용도지역은 전부 다 국토개법 시행령에서 규제하고 있어요. 있는데 이 부분이 농공단지가 만약에 지정되면 얘는 이거 적용 안 한다고. 안 하고 산개법 이 법을 적용한다고. 개별법을. 그 농공단지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법 다 필요 없고 이게 더 센 법이니까 이걸 적용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농림지역인데 이렇게 농림지역이야. 농림지역 안에다가 여기다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했대요. 그럼 원래 농림지역은 국토개법 시행령 별표 20번이거든요. 근데 그거 적용 안 하고 얘는 농업진흥지역 되는 순간 농지법 적용하겠대요. 여기 보존산지가 지정되면 더 규제 센 법이 산지관리법이야. 그리고 초지 지정되면 초지법인데 요거는 어느 지역 안에 있을 때? 요 단어가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그럼 농림지역 안에 요거 세 가지가 별도로 지정이 되면 개별법 적용한다 해서 농노로 농농 농산초라고 그래. 농 나오면 뭐예요? 농산초. 요거 위에 거. 2번입니다. 지금 현재 농림지역 안에다가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면 무슨 법? 농지법. 보존산지 지정되면 산지관리법. 초지 지정되면 초지법. 그래서 농림지역 안이란 단어를 생략하고 내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거 넘어가면 안 돼. 항상 농 나오면 농산초 이렇게 해야 돼요. 농노로 농노 뭐예요? 농산초. 근데 시험장 가면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면 농지법을 따른다. 그럼 틀린 거야.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가 아니라 무슨 지역이야? 농림지역이야. 그리고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존지역인데 여기 안에다가 개별구역들이 지정이 되면 개별법을 적용하겠다 해가지고 그림부터 볼게요. 이거 보자. 이거 하고 나면은 다음 주에 안 오게 되는데 괜찮아. 어렵지 않아. 한 몇 번만 보면 다 외워져요. 지금 제가 파란 색깔로 한 거 무슨 땅이에요? 자연환경 보존지역인데 여기는 국토개법 시행령에 별표 22번에 있는 행위자를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 공원구역이 지정됐대. 그럼 공원구역 같은 경우는 야 이거는 규제를 좀 더 세게 해야 되니까 자연공원법에서 하자. 무슨 법? 그럼 여기는 자연공원법을 받지 국토개법을 안 받는다고. 그리고 물 먹는 물 관련돼서 상수원 보호구역을 정했어. 얘는 무슨 법? 수도법. 문화유산 보호하겠다. 자연유산 보호하겠다. 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그리고 해양보호구역이다. 해양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 여기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되면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요 자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 수, 문, 해, 수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자, 수, 문, 해, 수. 자가 나와야 돼. 꼭 어느 땅에서.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서야. 근데 시험장 가면 농림지역 안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되면 수도법 받는다. 틀렸죠? 자연환경 보존지역일 때만 그래요. 근데 시험에서 이걸 농림지역에서 이렇게 꼬시면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여기 봐요. 여기 공원구역이 어디 안에 지정됐네? 자연환경 보존지역 지정되면 자연공원법,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되면 수도법, 문화유산 나오면 문화유산법, 자연유산 나오면 자연유산법, 그리고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 이걸 자수문해수라고 해요. 요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 기존에 우리가 문화재 보호법이라고 하던 단어들 나오면 다 문화유산법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중개사법 공부하는데 문화재 보호법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거 문화유산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일일이 선생님들한테 설명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공법은 맨날 개정되니까 우리는 개정되는 법률안을 맨날 봐야 되니까 아는데 이게 잘 개정이 안 되는 선생님들은 그거 안 봐요. 잘 개정이 잘 안 되니까 맨날 들어와서 볼 필요 없잖아. 그럼 나중에 문화재 보호법이라고 얘기하면 선생님 그 문화유산법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문화유산법 바뀐 거지 이렇게 아시면 된다고.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아파트 안 되는 거 어디라고 그랬냐면 유전 1, 녹관 농자 11 준주거는 됩니까? 네. 우리 시험 문제 준주거 지역에서 허용된다 안 된다? 된다. 아파트 건축할 수 있다. 2번은
건축물 용도 규제할 때, 종류 규제할 때, 규모 제한할 때 요거 기존의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목적에 맞게 용도 변경해야 되죠. 그럼 용도 지역하고 용도 지구 목적에 적합해야지. 바꿀 때도 그거 써놓은 거예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용도 지역 지정 특례인데 그거는 그림이 어디 있냐면 44페이지 있어요. 신의 노트에는 칼라로 그려놨어요. 거기 44페이지 그림 뜻만 알면 앞에 있는 내용도 이해될 거야. 봐요. 자, 용도 지역을 지정하려면 무슨 계획을 짜야 되지? 도시군 관리계획. 해당 도시군 관리계획 짜가지고 입안에서 뭐 한다? 입안에서 결정하고 난 다음에 고시하고 나서 뭐 그려줘야 되는데 지형도면 그려주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댔죠. 효력 발생하는데 이게 시간이 얼마 걸리냐면 보통 1년 이상 걸려요. 그럼 용도지역 바꿀 때마다 이 계획을 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귀찮아 죽겠는데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그럼 얘는 두 개로 나눠서 얘는 도시군관리계획 절차 안 거치고 지정된 거로 본대. 지정된 거로 본다는 얘기는 결정을 잘 안 거치니까 특별히 예외 준 거죠. 그걸 특례라고 그래요. 저거는 지정 특례고 얘는 결정에다가 뭐까지? 고시까지. 그럼 왼쪽과 오른쪽에 지정 결정 같은 말이에요. 근데 얘 뭐가 다른 말이 있네? 얘는 고시까지 된 거로 보니까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야. 얘는 우리한테 알려준대요. 그러면 공유수면을 매립할 때, 공유수면이 뭐냐면 국가가 소유한 물을 말하는 거야. 공유할 때 쉐어가 아니에요. 공유, 공공기관의 공자야. 있을 유자예요. 공공기관이 소유한 수면, 물. 그럼 강하고 하천하고 바다잖아. 그런데 여기는 바다만 하나입니다. 바다만. 뭔다? 바다. 시험에서 감정평가서에서 하천이라고 나왔어요. 나 바다라고 했어 분명히. 뭔다요? 바다. 바다를 매립할 때 매립 목적이 땅을 만들었어. 신도시를 만들려고 했대. 세 가지를 다. 신도시 목적인데 얘는 도시적이네. 매립 목적이 같죠? 근데 얘는 농림적이니까 매립 목적이 다르고. 근데 얘는 도시 여기는 같은데 여기는 다르네. 그럼 요거 1번, 2번, 3번 중에 어디는 조금 시간이 아깝다. 1번은 도시가 그냥 좀 커진 거잖아. 이거를 짜는데 도시공관리계 결정자 거치기가 시간이 아까우니까 야 그러면 매립 목적이 이웃 지역하고 뭐 할 때? 응? 동일할 때, 같을 때.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 목적하고 이웃 지역의 매립 목적이 뭐? 같으면 그냥 이웃한 지역으로 지정된 거로 간주할 건데 일반인들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해줘라. 고시해줘라. 고시는 나중에 해야 돼. 그러니까 얘는 지정된 걸로만 본 특례예요. 근데 만약에 매립 목적이 다르거나 둘 이상 걸치면 특례 아닙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얘네들은 현재 미지정 지역이야. 미지정 됐을 때에는 규제를 제일 센 거를 적용해 놓고 있다가 다시 얘는 무슨 계획 짜야 돼요?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서 지정이 돼야 돼. 그 전까지는 미지정 지역이에요. 미지정이라는 거는 우리 도간농자 중에 지정이 안 된 거죠. 가장 센 애가 누구예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행위장을 받을 거니까 건폐율이 얼마를 적용받고 20, 용적률을 80 받아서 쓰고 있다가 지정되면 그때 써라 이 뜻이에요. 얘는 지정된 거로만 보는 특례. 근데 얘까지는 괜찮거든요. 근데 얘 하고 나면 얘가 날아가요. 얘 오른쪽 거 하고 나면 날아가니까 머릿속에 두 개로 항상 나눠. 지정된 거로 보는 특례, 결정고시된 거로 보는 특례 두 개. 근데 결정고시 특례는 두 개가 있는데 도시적으로 결정된 걸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타법에서 요 5가지를 지정했더니 이 5가지가 다 도시 성격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어항구역, 항만구역이 도시적에 뭐 됐네? 이렇게 됐어. 여기가 도시적인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항만구역을 지정했어요. 지금 현재는 바다예요. 근데 항만구역은 큰 배가 오는 선적항이란 말이야. 그럼 큰 배가 와서 물건 싣고 나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요 여기 바다의 역할은 물고기 잡고 수영하는 거잖아. 저기서 수영하면 돼? 수영하면 그 다음부터 그를 볼 수 없었다 뭐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저기는 규제를 해야 되는데 땅은 아니란 말이야. 근데 규제할 수 있는 게 없어. 땅이 아니니까. 그러면 얘 구역만큼은 뭐에 연접이 돼 있으니 도시에 연접이 돼 있으니 이거 도시로 보겠다는 거야.
바다지만 도시로 보겠다고. 그래서 도시적 연접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인 거야. 관리지역에 연접되면 도시로 볼 일이 없겠지. 그래서 도시지역에 연접이 된 어항구역, 항만구역이면 도시적으로 보겠다. 그리고 택지개발지구인데 옛날에 우리나라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가 택지개발지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혹시 평촌 신도시라고 들어봤어요? 평촌에 갔다가 일산 가잖아요. 일산에 있는지 평촌에 있는지 모르겠어. 또 생겼어요. 안에 내용은 똑같아. 근데 이거를 맨 처음에 도시를 만들 때 여기가 예를 들어서 농림지역이었어요. 농림지역이었는데 여기를 여기 택지개발지구 지정하겠대. 택지개발지구. 그럼 얘 이제 먼 도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신도시를 만들려고 한 건데 현재 용도지역이 뭘로 돼 있어요? 그럼 이걸 농림지역일 땐 개발이 안 돼서 얘를 도시적으로 바꿔야 돼요. 도시적으로 바꾸려면 무슨 계획 짜야 되는데 도시군 관리 계획 짜려면 또 많이 걸리면 5년도 걸리거든요. 그럼 지정해놓고 5년 있다가 지정됐어. 그럼 그때 개발하는 거 이건 시간 너무 낭비다. 그럼 지정되는 순간 얘 뭘로 봐버리자. 도시적으로 봐버리고 바로 개발하는 게 낫죠. 근데 만약에 택지 개발하려다가 국가 재정이 좀 안 좋아서 열악해져서 못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걸 구역을 뭐 해야죠? 해제하면 도시적으로 있어야 돼요. 종전 용도로 환원해야 돼. 종전 용도로 환원하면 되겠지. 예. 그래서 일단 지정되는 순간은 뭘로 보겠다? 도시지역. 그래서 택지개발지구 지정되는 순간 뭘로? 도시적으로 보겠다 이 뜻이고 산업단지가 몇 글자예요? 그래서 산업단지가 네 글자잖아. 네 개 있어요. 네 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아까 농공단지 들어봤죠? 저 일산에 가면 고양시에서 파주 넘어가면 파주에 가면 LG가 있거든요. LG 필립스 해가지고 옛날에 LG 디스플레이 단지가 있어. 걔가 도시 첨단 산업단지예요. 들어봤지? 국가산업단지 이거 공장이잖아요. 공장이면 용도지역이 공업지역, 주거지역, 산업지역이 만들어져야 돼. 그거 바꾸는데 시간 너무 많이 걸리니까 예 지정되는 순간 뭘로 봅시다. 도시지역. 근데 농공단지는 농사짓는 농림지역이니까 농림지역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농공단지는 도시로 봐야 돼. 보면 안 돼. 그럼 농공단지는 뭐 한다? 요거 농공단지 제외. 만약에 지문에 산업단지가 지정되면 도시지역으로 결정호시로 본다. 이거 틀린 거죠? 누구 때문에 틀린 거야? 농공단지가 껴있어서. 그럼 만약에 산업단지 중 농공단지를 제외한 산업단지가 지정되면 도시적으로 결정호시된 걸로 본다. 그건 맞는 거야. 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되면 도시적으로 결정호시로 본다. 맞죠? 농공단지 언급 안 했으니까. 그러듯이니까 농공단지가 없다라는 거가 키포인트고 그다음에 전원개발구역 및 예정구역이라고 해서 전기 원료를 줄여서 전원이라고 그래요. 전원 이게 아니야. 전기 원료야. 원자력 발전, 화력 발전, 수력 발전인데 걔네 다 공장 단지니까 도시역이잖아. 근데 거기서 수력 발전은 댐이거든. 댐. 그냥 자연환경 그대로 있어야 되니까 누구는 빼자. 수력 발전소 빼고 송전탑, 변전탑 있는 땅이 도시로 바뀔 일은 없잖아요. 송변전 설치만 하기 위한 건 빼고 요거 지정되는 순간 전부 다 뭘로 봅시다. 도시적으로. 이걸 줄여가지고 어항택산전이라고 그래요. 따라해봐. 어항택산전. 그래서 어항택산전이라는 단어 들으면 이거 도시 성격 있는 애들이다. 근데 어항구역, 항만구역은 뭐 연접 찾고 도시 연접 찾고 택지개발은 무조건 도시고. 근데 산업단지 중에 누구 빼요? 농공단지 빼. 전원개발 중에 누구 뺀다? 수력발전, 송변전 뺀다. 걔는 도시적 본다 이 뜻이에요. 여기까지는 괜찮아. 지금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이제 얘 하는 순간 얘하고 헷갈리면서 얘가 지정 특례인지 결정고시 특례인지 하면서 헷갈려져요.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했던 게 매립 목적이 이웃적과 같으면 이웃한 지역으로 지정간주예요. 지정고시간주야. 지정간주 끝. 나머지는 다 결정고시 이렇게 해야 돼. 걔는 지정 특례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결정고시 특례예요. 다 끝났어. 현재 관리지역이 어디로 가려고 준비 중이지? 도시로 가려고 준비 중인데 관리지역 안에다가 농사만 짓겠다는 거야. 우리나라 농지는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외로 나눠지거든요. 여기 농지 보시면은 여기 경지정리 잘 됐죠.
그렇죠. 이건 절대 개발이 안 돼요. 이게 절대 농지라고 옛날에는 절대 농지라고 했어. 이걸 농업진흥지역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 옆에 농지가 왜 있는 지역 있죠? 얘는 약간 개발했잖아.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 외라고 그래요. 그럼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땅은 규제가 되게 심할 거고 외 지역은 좀 약간 개발 허용하겠죠.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은 보존 목적인데 농업진흥지역 외에는 보존에다 모두 개발도 가능한 땅이야. 그럼 여기 둘 중에 누가 관리지역이 있어야 돼요? 농업진흥지역 외가 관리지역이 있어야지. 예. 그리고 산도 여기 산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됐으면 요 위쪽은 이쪽은 보존산지로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경사도가 급해서 나무를 베봤자 쓸모가 없어요. 여기는 주로 보존할 산지 무슨 산지? 보존산지. 여기 개발이 좀 허용된다 해서 준보존산지로 묶어요. 그럼 여기 개발이 좀 가능한 거죠? 네. 그럼 여기서 개발 가능한 땅은 뭐예요? 준보존산지는 개발 가능하잖아. 그럼 얘는 어느 지역에 있어야겠네? 관리지역에 있어야 되고 얘도 관리지역에 있어야 되죠. 관리지역에 있었어. 근데 여기 있었는데 이렇게 된 거야. 지금 관리지역 안에 이게 관리지역이에요. 관리지역인데 이 안에 농업진흥지역 외의 지역이 있었거든요. 농업진흥지역 외의 지역 있고 보존 준보존산지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여기 안에다가 이제 농사만 짓겠다고 이걸 뺐어. 그럼 농업진흥지역 지정됐죠? 그럼 농업진흥지역은 농사만 지어야 되잖아. 원래 살던 데가 어디야? 농림지역이잖아. 그럼 지정되는 순간 무슨 지역으로?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준보존산지였는데 보존산지가 지정이 된 거야. 그럼 보존산지가 지정되면 여기 쓰면 필요가 없잖아요. 보존산지는 농림에도 있고 자연환경에도 있거든. 그럼 얘는 구분하는 바에 따라 농림 또는 뭘로?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럼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 이 관리지역 안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관리지역 안에 들어있는 농업진흥지역은 뭘로? 농림지역으로. 보존산 지정되면 농림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요 두 개에다가 이것까지 하면 세 개잖아요. 이제 좀 이따가 시간 지나면 비슷하고 단어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지정특례는 공유수면 매립특례. 나머지는 뭐 지정되는 순간 그냥 바로 용도지역 바꿔버리는 결정고시 특례. 그래서 말로 써 있는 게 앞 페이지에서 아까 요거 했던 게 요거예요. 공유 수면의 매립으로 인한 용도지역 지정된 거로 보는 특례다 해서 지정특례인데 매립 목적하고 인접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이 뭐하면? 동일하면 특례네 이거. 매립 준공 인가 떨어진 날부터 준공 인가일부터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근데 만약에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과 다를 수도 있죠. 다르거나 아까 둘 이상 걸치면 얘는 특례다 아니다. 그럼 얘는 특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얘는 다시 도시공간을 짜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미지정 지역입니다. 미지정일 때는 규제가 가장 강한 지역을 받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돼요. 이게 무슨 특례였어요? 지정특례. 지정특례고 요 이하는 결정고시 특례인데 아까 도시지역으로 보는 거 그러면 어항 택산전 어항 택산전이야. 여기 산업단지 전. 그럼 어항 택산전 중에서 아까 어항구역 항만구역은 무슨 단어 꼭 찾으랬죠? 이 두 개가 중요한 단어로 현금해 놓은 거예요. 도시 연접. 산업단지 중에 누구 뺀다? 농군단지 뺀다. 택지개발은 무조건 다 도시로 봐요. 전원개발 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은 수력발전소 빼고 송변전 설비만 설치하는 거는 뭐한다? 제외 이렇게 된 거야. 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로 기억하면 되고 그다음에 관리지역 안에 특례. 가장 중요한 단어 관리지역이야. 관리지역 안에다가 뭐가 지정이 됐냐면 이 관리지역 안에 농업진흥지역 지정되면 뭘로? 농림지역으로. 보존산지는 두 군데 있어요. 농림에도 있고 자연환경에도 있어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결정이 된 거로 본다. 관리지역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결정고시 특례는 고시해야 돼, 고시 안 해도 돼. 그러니까 특례는 별도로 고시 안 해요. 그리고 도시지역으로 보는 특례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아까 농공단지는 제외 안 됐죠. 산업단지 중에서 농공단지 뺀다. 그리고 전원개발 중에 수력발전 뺀다. 송면전 뺀다. 그거 제외하는 부분 잘 나와요. 그 다음에
관리지역 안이라는 표현이 있는지 보고 관리지역 안에 농업진흥지역은 농림지역, 보존산지는 농림 또는 자연환경. 그 단어에서 요 관리지역 안이라는 단어를 찾아야 되는데 시험장 가면 이걸 빼고 그냥 농업진흥지역 지정되면 농림지역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요. 농업진흥지역 지정되면 농림으로 보는 땅은 어느 땅일 때? 관리지역일 때예요. 그래서 그거만 조심하면 되는데 작년에 나온 기출문제가 자, 관리지역에서 이렇게 나왔잖아. 농업진흥지역 지정이 됐네? 그럼 이제 원래 살던 데가 어디야? 농림지역. 그럼 요거는 농림지역으로 결정에다가 뭐까지? 고시된 것으로 본다. 맞네. 네. 맞는 질문이었어요. 요까지가 용도 지역에 관련된 거 끝난 거고 하나 더 있어요. 용도 지금 두 번째 하니까 처음 할 때보다 좀 다르지 않아? 처음 할 때는 저게 뭐야 있는데 이제 뭐를 좀 외워야겠다가 느낌이 오잖아. 그냥 사람은 반복하면 무조건 돼요. 속도가 느릴 뿐인 거지 반복하면 다 됩니다. 머리가 좋은 애는 좀 반복을 덜 해도 빠르겠지만 우리 일반적인 우리 머리로는 두 번, 세 번 하는데 왜 안 돼? 저 사람이 자격증 땄으면 나도 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반복했잖아. 근데 우리 반복을 못했으니까 아직까지 이제 그 과정을 하는 거니까. 저기 1번하고 2번 요 법조문으로 읽을 필요는 없고요. 요것만 봐도 돼. 우리나라는 용도지역이 도, 관, 농, 잔대 미지정된 게 있다 그러면 규제 센 거 한댔죠. 도관농자 중에 가장 센 게. 그래서 얘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행위자 받는다. 이걸 연결하는 건데 농림지역을 받는다 그럼 틀린 거죠. 그게 시험 문제야 맨날. 그리고 관리지역은 보생계로 세분해야 되는데 세분을 못했대. 가장 센 거. 보존관리 행위자는 받는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도시적은 주상공록으로 세분을 해야 되는데 못했다. 미세분인데 녹지가 세겠죠. 여기서 보, 생, 자 어디가 제일 세지? 그냥 보존 녹지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무슨 글자 들어가네요? 보존. 얘네는 다 건폐율이 20에 용적률이 80. 요거까지 같이 알면 돼요. 그래서 미지정되면 자연환경, 도시에서 미세분 됐다 보존 녹지, 관리에서 미세분 됐다 보존 관리. 얘네 건폐율이 다 얼마다? 20. 용적률은 80, 20, 80이다. 이렇게 하면 돼. 기출 지문 중에서 요거 하나만 볼게요. 자, 도관 농자 4개 용도인데 용도가 지정되지 않았다. 그럼 뭐 여기서 가장 센 놈.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관한 규정 저거 한다는데 이걸 농림지역이다 뭐 이상하게 보존 녹지다 뭐 이상한 꼴이 왔어요. 도시에서 세분이 안 될 때가 보존 녹지죠. 근데 보존 녹지 써놓으면 또 맞다 그러고 하는 사람도 있어. 이 용도지역이 없을 때니까 아예 미지정이니까 뭐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렇게 해야지. 됐어요. 여기까지고 요게 이제 용도지역 관련된 규정 다 끝난 거고 이제 배제 규정 하나 하면은 용도지역은 끝나요. 그럼 용도구역 그 다음에 용도지구, 용도구역 하면 끝나고 지구단위 계획하면 구역 관련된 건 다 끝나는 거야. 잠깐 쉬었다가 도시적 배제 들어갈게요. 잠깐만 쉬겠습니다.